우리 마음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? 정신과 의사이자 이융학자였던 앤서니 스티븐스는 바로 그 질문에 평생을 바쳤습니다. 우리 마음 깊은 곳, 그 진화의 뿌리를 찾아서 말이죠. 자, 지금부터 스티븐스와 함께 우리 정신의 비밀을 파헤치는 흥미진진한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. 스티븐스는 자신의 학문적 여정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. 이 한 문장만 봐도 알 수 있죠. 그에게 이 길은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운명적인 과정, 즉 개별화 그 자체였던 겁니다. 수많은 논쟁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길을 갖고 그 여정을 진심으로 즐겼던 거죠. 자, 여기 그의 90년 인생에서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할 몇 가지 순간들이 있습니다. 1933년 탄생, 그리고 1966년, 그의 인생 항로를 완전히 바꿔놓은 그리스에서의 운명적인 연구, 그리고 마침내 1982년, 그의 모든 사상이 집대성된 대표작, 원형, 이 세상에 나오죠. 이 점들이 어떻게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. 그럼 이 거대한 탐구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? 놀랍게도 그 시작은 한 10대 소년의 아주 우연한 경험이었습니다. 아니, 라디오에서 햄릿 해설을 듣다가 인생의 진로를 정했다니 정말 영화 같지 않나요? 16살의 스티븐스는 햄릿의 고뇌를 정신분석학적으로 풀어내는 것을 듣고 그야말로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. 바로 그 순간 그는 마음의 비밀을 탐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먹었죠. 이 작은 불씨가 훗날 융심리학계에 거대한 불길을 일으킬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. 이제 의사가 된 스티븐스는 책상 앞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곳으로 향합니다. 바로 1966년 그리스의 한 고아원이었죠. 바로 이곳에서 그는 자신의 평생을 관통할 위대한 발견과 마주하게 됩니다. 그때까지만 해도 심리학계에서는 찬장사랑 이론이라는 게 거의 정설이었어요. 간단히 말해 아기들은 밥 주는 사람에게 애착을 느낀다는 거죠. 하지만 스티븐스가 고아원에서 본 건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. 아이들은 음식을 주는 많은 사람보다 자신과 눈을 맞추고 놀아주는 단 한 명의 특정 인물에게 강렬하게 매달렸습니다. 아, 애착은 생존을 위한 보상이 아니라 교감을 향한 타고난 본능이구나. 이건 정말 결정적인 발견이었죠. 그리스에서의 발견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고민하던 스티븐스. 그때 그의 분석가였던 아이린 챔퍼나운이 던진 이 한마디에 그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친 거죠. 원형이 신비로운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진화한 생물학적 실체라고? 바로 이 순간 흩어져 있던 점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. 다윈, 보울비, 그리고 융.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세 거장의 이론이 원형이라는 키워드로 하나가 된 겁니다. 이 엄청난 깨달음 이후 스티븐스에게는 평생의 과업이 생깁니다. 다소 추상적이고 신비롭게만 들렸던 칼 융의 원형 이론을 생물학과 동물행동학이라는 아주 단단한 과학의 땅 위에 세우는 것. 그는 이 둘 사이에 누구도 건너지 못했던 다리를 놓으려고 했습니다. 자, 그가 다리를 만들기 위해 꺼내든 도구가 뭐였을까요? 바로 동물행동학에서 가져온 선천적 방출기제, 줄여서 IRM이라는 개념입니다. 좀 어렵게 들리나요? 쉽게 말해 우리 안에 내장된 일종의 스위치 같은 거예요. 특정 자극이라는 열쇠가 딱 들어맞으면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된 행동이 문을 열고 튀어나오는 거죠. 예를 들어 동물 행동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콘라트 로렌츠는 이걸 물탱크에 비유했어요. 본능이라는 에너지가 물처럼 가득 차 있다가 딱 맞는 자극이 주어지면 밸브가 확 열리면서 행동이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. 또 다른 학자인 니코 팀버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. 이번엔 블록입니다.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신경회로를 블록이 딱 막고 있다가 특정 신호가 오면 이 블록이 짠 하고 사라지면서 본능이 터져 나오는 거죠. 자, 드디어 스티븐스의 핵심 주장이 나옵니다. 정말 중요해요. 그는 바로 융이 말한 원형이 동물행동학자들이 말하는 이 IRM과 기능적으로 똑같은 거라고 선언합니다. 즉, 원형이라는 게 무슨 신비로운 영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뇌와 신경계에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하면서 새겨진 일종의 생물학적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. 와, 이걸로 원형은 순식간에 다윈의 진화론 위에 올라타게 된 거죠. 자, 스티븐스가 이렇게 판을 흔들어 놓으니 융학계가 가만히 있었을까요? 당연히 아니죠. 원형의 진짜 정체가 뭐냐를 두고 그야말로 엄청난 지적 전쟁이 벌어집니다. 크게 세 팀으로 나뉘었어요. 첫째, 스티븐스처럼 원형은 타고나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생물학파. 둘째, 아니야, 문화가 만드는 거지 라고 맞서는 문화학파.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 다 아니야, 타고난 뇌와 문화가 만나서 새롭게 생겨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창발론자들.
이 근본적인 질문을 둘러싼 논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이런 논쟁의 한복판에서 평생을 보낸 스티븐스. 그의 삶과 연구 전체를 아주 아름답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그가 꾼 아주 특별한 꿈 이야기죠. 상상해보세요. 인류의 고향인 아프리카 사바나. 그 위로 거대한 무지개가 떠오릅니다. 그런데 갑자기 그 무지개가 세 개의 겹으로 쫙 갈라지더니 서로 빛을 내며 공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는 이 꿈을 통해 자신의 평생의 연구가 무엇이었는지, 그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눈에 보게 된 거죠. 이 세 겹의 무지개는 말 그대로 그의 학문 세계 전체였습니다. 첫 번째 무지개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생물학적 뿌리에 대한 탐구였고요. 두 번째 무지개는 그 뿌리 위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자라나고 자신만의 상징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지개는 그렇게 모인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와 문화, 심지어 전쟁 같은 거대한 현상을 원형으로 설명하는 단계였습니다. 물론 스티븐슨스의 이론이 모두가 동의하는 정답은 아닙니다. 여전히 많은 논쟁이 있죠. 하지만 어쩌면 중요한 건 정답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. 보이지 않는 정신과 눈에 보이는 생물학을 연결하려고 했던 그의 용감한 시도, 그 자체가 융심리학을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이끄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는 것. 그게 바로 그의 진짜 유산이 아닐까요? 스티븐슨은 우리 마음속에 200만 년 된 인간이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이 말을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, 여러분이 하는 생각, 그 아주 깊은 곳에는 정말로 수백만 년을 이어온 우리 조상들의 기억이 잠들어 있는 걸까요? 스티븐스가 우리에게 남긴 이 거대한 질문을 오늘 한번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?